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인텔이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한 지 지금 48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삼성전자의 디레이팅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업체를 통해서 리레이팅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전문가한테 여쭤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반도체 분야에서만 깊게 연구를 했던 현대차증권의 노군청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0년이니까 25년입니까? 25년입니다. 25년입니다. 25년 동안. 네. 인텔의 파운드리 투자. 이게 본인들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의 것도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건데 2016년에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했다가 2년 만에 대폭 축소를 좀 했고 다시 재진출하겠다. 이게 뭐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인텔이 정말 그걸 원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미국 정부에서 지금 보시면 반도체 설비 투자하면 한 40%를 세액 공제해 주고요. 그리고 인프라와 R&D에 대해서 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고 나서 거기서 고객이 없으면 그냥 CPU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투자에 대해서 좀 아직은 좀 더 냉정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0억 불 해봤자 저희가 봤을 때 요즘은 특히 EUV 7나노 선단 공정 감안해 보면 월 캐파로 보면 100K 정도밖에 안 됩니다. TSMC는 지금 캐파가 110만 장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10인치 기준으로 43만 장입니다. 인텔이 여기서 10만 장 한다고 해도 사실은 뭐 그렇게 위협적인 캐파도 되지 않기 때문에 동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인텔이 지금 만약에 한다면 미국에서는 만약에 파운드리를 하려면 사실 경쟁자가 고객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AMD, 퀄컴이 인텔한테 안 주겠죠. 그리고 AMD 기어라는 기업이 원래 생산 공정을 이제 분사한 회사가 글로벌 파운드리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7나노 이하를 특히 TSMC랑 상당히 잘 협력하면서 마켓 쉐어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PC CPU 점유율이 뭐 30% 이상 오르고 서버 CPU에서도 점유율이 1%도 안 됐는데 지금 8%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인텔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경쟁해야 될 대상은 AMD하고 엔비디아인데 오히려 협력해야 될 삼성하고 TSMC를 경쟁자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뭐 크게 합리적인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텔이 아직은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30%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TSMC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 영업이익률이 10% 초반에서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외부 파운드리를 하기에는 수익성이 상당히 취약하다란 인텔의 기존 CPU 대비해서는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인텔의 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그 진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텔이 파운드리를 하면 이제 그 경쟁사들이 물량을 주지 않는다라고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따지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인텔이 지금 10만 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뭐 6개월 있다가 30만 장 더 만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세계 큰 반도체 공룡 중에 하나. 게다가 실력까지 있는 인텔이 이 파운드리 산업에 다시 재진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센티멘트로만 봐서도 위협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뭐 투자 심리에는 뭐 별로 즐거운 뉴스 플로우는 아니고요. 특히 삼성이 2021년에 특히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파운드리 투자 확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장이 그러면 공급과잉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면 투자 센티멘트에는 되게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진위하고 실제 진행 상황을 좀 저희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2024년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 공장 지고 제품을 바꾸고 또 내부 고객만 하고 뭐 그거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뉴스 프로를 가지고 저희가 그리고 오히려 인텔보다 더 무서운 경쟁자가 TSMC죠. 삼성한테는. 7나노, 5나노, 3나노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핵심 경쟁 업체고 또 삼성보다
생산 캐파도 2.5배가 많은 회사이기 네네네. 때문에 뭐 인텔이 들어오는 게 뭐 1등이라는 브랜드 밸류 때문에 네네. 좀 위협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진짜 경쟁 상대는 TSMC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 이 부분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공정 경쟁이 더 중요한 네. 상황인 거고 인텔도 그 부분에서 공정 경쟁을 되게 못해가지고 7나노 공정 경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냉정하게 본다면 뭐 심리적으로는 좀 안 좋은 뉴스 플로우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TSMC 쪽에 네. 진검승부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TSMC가 이게요 상당히 어려운 게 TSMC는 돈을 잘 벌잖아요. 물론 삼성전자도 잘 법니다. 그럼 잘 버는데 그쪽에서 7나노 잘하고 5나노 잘하고 3나노로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약간 반 스텝 뒤에 떨어져서 이제 쫓아가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본다면 예. 예, 비메모리 반도체, 로직 반도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쪽은 계속 캐시플로우가 좋아서 투자를 계속할 것이고 예. 삼성전자도 무슨 캐시플로우가 나쁘진 않지만 현금으로 예.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예. 이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 반 스텝이 한 걸음 더 뒤처지고 네. 한 걸음 반 더 뒤처지고 예.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위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TSMC가? 그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은 어쨌든 삼성은 공정 격차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근데 네. 실제로 실적을 놓고 보고 캐파를 놓고 보면 아직은 떨어진 건 분명한 거고 네네. 근데 어쨌든 삼성이 그 5나노 제품에서도 제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수익성이 TSMC보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거는 이제 삼성이 이 회사로서 1등 기업을 추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네네. 시행착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안 걷고 바로 1등 한다. 그 정말 TSMC도 회사가 설립된 지가 1987년에 만들어진 회사고요. 네네네. 상당히 오랜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네네.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쫓아온 것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좀 의미 있는 행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역시 삼성이죠. 예, 쫓아올 아니, 수 있을 거고 보는데 TSMC가 워낙에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야, 이게 좀 걱정도 좀 되고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예. 여쭤봤습니다. 지금 반도체 공급 사태, 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쇼티지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예. 이런 상황, 뭐 차량용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뭐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장은 많이 짓고 있어요 지금 네네. 다. 공장은 많이 짓고 있는데 한 9개월 정도가 바틀렉이 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ST 마이크로든 뭐 TI든 다 공장 짓고 있거든요. 근데 가동이 다 연말 정도에 가동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갑자기 자연재해를 입으면서 자동차 공장이 멈추면서 이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저가 이제 IT 반도체 생산 개발 그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뭐 저가 드라이브 IC와 관련된 파운드리 팹도 지금은 중국에서 짓고 있는 팹들이 있고 또 TSMC도 지금은 대만에서 또 우리 5나노 공장 캐파 증설하고 있고 삼성도 올해 파운드리 캐파 증설하고 낸드 캐파도 많이 증설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공장이 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을 저희는 한 10월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향후 이제 한 뭐 지금부터 한 10월, 그러니까 9월까지는 뭐 상당히 타이트하겠죠. 그래서 메모리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많이 오를 거고 일부 드라이브 IC 같은 제품도 가격이 오를 거고 뭐 근데 어쨌든 공장을 안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도기적 현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현대 기아차도 2분기 쪽으로 4월, 5월 들어가면서 자동차용 반도체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네. 유럽의 르네상스는 일본에 있고 유럽에 뭐가 있죠? ST 마이크로, NXP, ST 마이크로가 인피니언. 있죠. 예. 그 공장 앞에 가서 기다린다는 그런 예. 웃긴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방금 10월 정도 되면은 이 공급 물량이 좀 해소가 쇼트지가 예. 해소되겠다라고 예.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자동차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제가 겁니까? 자동차가 그래서 대만 기업들이 이제 네네. 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드라이브 IC라는 네네네. 그 웨이퍼, 네네. 그거를 만든 웨이퍼를 지금 자동차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게 대략 월로 보면 20K 정도.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웨이퍼로 보면 10인치 20K 정도가 2만 전환되니까 예, 2만 장 정도가 2만 장? 전환되면 예, 예. 월 1000만 개의 칩이 나와요. 자동차 쪽으로. 네네. 그러면 이게 칩이 나오는 시점이 6월 달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6, 7월만 되더라도 아주 급한 물량은 해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10월 되면 ST 마이크로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든 다 10인치 팹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램프업 되는 시점이 10월이기 때문에 아하. 그때 되면 저는 상당한 밸런스로 가지 않을까. 그건 제가 업체들이 실제로 이제 실적 발표 때 했던 컨퍼런스 콜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뭐 제가 혼자 추측한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이 사실은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예.
주가의 움직임 측면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최악의 상황이네요. 앞으로는 좋아지겠네요. 뭐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네, 다만 네. 이제 이거 반도체는 가격이 올라버리면 이것도 주가에는 파더티브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출하가 안 되는 거지 가격은 또 올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완성차 회사들한테는 좀 안 좋죠. 원가 그렇죠. 상승이니까. 네네네. 근데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은 출하는 적게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격을 네. 올리니까 주가에 결코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되는 그 소위 그레이 마켓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반도체 관련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것들을 3-4배 더 주고 맞습니다. 사간다는 얘기도 있어서 예.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 뭐 반도체 전문가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이랑 요거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뭐 예에 어긋난 것 같기도 하지만 자동차는 그러면 또 지금 사야 되는 그렇죠. 최악일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항상 그럴 주가는.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요새 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대형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만 그냥 잠깐 여쭤볼게요. 예. 왜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고 맞습니다. 계시니까 이거 예. 들고 가야 되죠, 당연히. 저희 삼성전자는 지금 뭐 네. 사실 주가가 좀 최근에 음. 하락한 배경에는 이제 1분기 실적이 텍사스 오틴 공장 정전 사태 때문에 네네. 상당히 부진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오스틴 관련된 충당금 반영하더라도 네네. 1분기 실적이 저희는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 같아요. 또 이번에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저희는 예상이 되고, SK 하이닉스는 뭐 1분기에 깜짝 실적이 나온다고 저희도 보고 있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기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지금은 새로운 모멘텀을 찾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삼성전자는 좀 다른 게 실적 기대치가 되게 낮기 때문에 실제로 4월 달에 잠정 실적에서 그 이상이 나오면 아마 주가는 저희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요새 장비 업체들 막 예.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마음속에. 그렇습니까? 왜냐면 뭐 오스틴도 이제 공장 짓는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뭐 인텔도 짓고 네. 그다음에 뭐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도 이제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장비 업체는 아니지만 예, 예.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 당연히 좋죠. 뭐 바운드리 쪽은 뭐 엄청난 수주가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뭐 프라이드 머티리얼이든 네네. 뭐 ASML이든 그런 네. 뭐 미국 유럽계 기업들도 네네. 괜찮고, 또 대만에 또 우리 보면 반도체 OSAT 회사들이 있어요. 네네네. 후공정 회사들. 네. 대표적으로 ASE, 뭐 스필 이런 네. 회사들도 괜찮을 것 네네. 같고, 거기랑 또 협력하고 있는 국내 장비 회사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말씀해 주셔야죠. 국내 장비 회사들. 네, 제가 뭐 어떤 것들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예를 하여튼 많은 들자면. 기업들, 뭐 한미반도체도 그쪽 대만 구공정 회사에 네네.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클린룸을 또 짓고 있는 또 우리 곡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클린은 뭐 신성이인지 뭐 그쪽도 그렇고, 네네. 그다음에 펌프 만드는 뭐 회사, LOT 백큐ම් 그런 네네. 회사들도 괜찮을 것 알겠습니다. 같고, 알겠습니다. 장비 회사들은 좀 괜찮은 기업들도 좀 지금 수주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반도체 25년 전문가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